네, 지금까지는 어, 역학 부분을 주로 했고요. 이제 물체의 역학, 정역학, 동력학, 중력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얘기할 유체는 그 역학 중에서 이제 독특한 역학 중에 하나죠. 어떤 흐르는 물질, 이제 이걸 이제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유체. 플루이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그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유체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계공학과에서는 유체역학을 한 과목으로 이제 다루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뭐 유체역학에 응용되는 분야는 상당히 많죠. 물론 그 대기과학과라든가 이제 그런 대기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유체역학을 다루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니면 유압 회사 뭐 유압 각종 유압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그 오늘 시간에 배우는 일반 물리 수준의 그 유체역학으로서 충분히 다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유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제 압력과 밀도죠. 압력이란 무엇이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압력, 프레셔, P는 단위 압력당 받는 힘, 이걸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쓰고요. 요 단위를 보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는 이제 미터 제곱이 돼가지고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이제 1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스칼. 그리고 일반적으로 ATM 단위도 많이 써요. 1기압이죠. 이게 애트모스피어의 약자로서 1기압을 얘기하는 건데요. 1기압은 보통 이제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되고, 이거는 이제 760 토르. 760 토르인데, 요 토르, 1토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은주가 1mm, 수은주가 1mm 올라갔을 때, 그때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1mm Hg. 그러니까 수은주가 1mm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라고 여기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고 얘기합니다. 1.013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공 얘기할 때는 진공에서의 압력은 토르 단위를 많이 쓰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대기기 일반적인 공기의 밀도는 공기의 그런 압력은 뭐 기압 이제 기압을 많이 쓰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압력은 주로 파스칼 또는 바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밀도, 여러분들 밀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제 이게 밀도의 질량이죠. 그 첫 번째 문제로서, 정지해 있는 유체에서의 압력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간단하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깊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압력이 달라지는가. 물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압이 높아지죠. 이제 그때 압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다 밑을 Y콜 제로라고 하고요. 지금 바다 해수면을 우리 Y콜 Y2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Y1이고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면적을 잡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단면적은 A고요. 이제 단면적은 A고 여기가 이제 dy, 이게 이제 dy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그 특정한 위치까지의 높이를 이제 y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의 깊이, 이 깊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깊이를 h라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맨 수면에서의 압력은 P0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요 일정한 그 부피를 잡아서 이 부피에서의 질량은 우리가 dm인데요. dm인데 그 힘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쪽 방향으로 이 중력에 의한 힘을 받는데 그 중력에 의한 힘은 얘가 dmg만큼의 이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압력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을 이제 P라고 합시다. 압력 P. 예, 그러면은 이것의 질량 dm은 rho dv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dv는 rho의 면적, 이 단면적 곱하기 높이 dy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무게는 얘가 이제 dmg 이렇게 될 건데 요 dm이 이제 rho의 dyg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압력 변화가 이제 생길 건데요. 얘가 이제 압력의 변화. 예. 여기에서 이제 압력 변화는 그 단위 면적분의 힘일 건데 힘이 바로 이제 그 GD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압력을 보시면 여기에서의 압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하면 실제로 이제 중력 방향이 중력이 지금 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쪽이 위에가 이제 Y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무게의 방향은 힘의 방향은 이제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rho g dy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압력의 변화가 얘가 P1부터 여기가 이제 P1이고요. P1부터 P0가 P2라고 합시다. 여기를 그 P2인데 P2가 이제 P0가 되는 거죠. 여기 P1이고 그래서 P1부터 P2까지 dP로 변하면 마이너스 로지에서 여기가 이제 Y1부터 Y2까지 dy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P2 마이너스 P1은 마이너스 로지에 Y2 마이너스 Y1.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서 P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Y1을 요 지점을 이제 Y1으로 잡아도 되죠. 요 P1 지점을 Y1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서 Y1이 임의의 지점을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P2를 이제 P0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를 P0라고 하고 Y가 Y2일 때 그다음에 이 Y2 마이너스 Y1 이게 이제 H죠. 예. 이렇게 되니까 P는 여기에서 압력 P는 P0 플러스 로지 H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깊이는 요 P0는 이제 대기압에서 수면에서의 압력이고요. 수면에서 압력에다가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로지 H만큼 이 압력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물속에서의 압력, 이제 물속에서의 압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U자관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제 여기다 물을 담궈 놨었는데 여기다 기름을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제 물이 요만큼 처음에는 이제 물이 요만큼 담겨 있다가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은 거죠. 기름을 넣어서 물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요만큼이 지금 이제 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 물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요만큼 부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유체 이제 여기서 기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었고 물을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 좀 여기까지 이렇게 담았다고 합시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물에서부터 요 기름까지 요 간격 요게 이제 D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 초기 수면이죠. 여기 초기 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모두 같이 A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제 물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처음에 여기 D가 12.3mm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은 여기 처음 초기 수면보다 얘가 67.5mm가로 이제 물의 수위가 상승했죠. 이때 이제 물의 밀도가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일 때 이때 이제 기름의 밀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지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합시다. 요 지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해서 여기 C점에서는 이제 여기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같아야 되죠. 양단의 압력이 같아야 되고요. 여기 기름 쪽에 있는 것에서의 압력은 이제 P0 플러스 로 G 여기서 그 기름의 밀도가 로고요. 로 G 그리고 길이가 H가 2A 플러스 D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물 쪽에 있는 쪽은 P0 플러스 로 워터 여기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G 그리고 C점까지는 이제 2A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P0는 서로 캔슬되고 G 서로 약분되고 그래서 이제 로를 구하면 로는 이 물의 밀도에다가 2A 플러스 D 분의 2A 이제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요. 얘는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A가 지금 A가 67.5mm 뭐 여기 밀리미터 단위로 써도 돼요. 이 분모 분자가 똑같이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D는 12.3mm 그리고 2 곱하기 A가 67.5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916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예, 기름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는 조금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유체 안에서의 밀도는 이런 압력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파스칼의 원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잡죠. 지금 물론 전자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유압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포크레인을 이제 삽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이렇게 밟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작죠. 우리가 발의 힘이 뭐 많아봐야 뭐 자동차를 세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의 힘은 자동차를 세우기에는 아주 작은 힘이긴 하지만 작은 힘을 가했을 때 자동차가 쓴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러한 유압의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요. 어떤 이제 밀폐된 유체에 가해진 압력, 밀폐된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예, 이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예요. 뭐 내용이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은 힘으로 이제 큰 그 아주 무거운 물체를 움직인다든가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이제 이러한 지금 유체 안에 어떤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 피스톤 위쪽에서 이제 F만큼의 힘을 가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떤 이제 요 지점, 요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깊이가 H가 되고요. 바깥쪽에서 external pressure를 이제 가해준 거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이때의 압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압력은 아까 마찬가지로 P의 external 플러스 rho GH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때 압력 변화, 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의 압력 변화는 얘가 요 P의 external 플러스 델타 rho GH가 될 건데, 요 rho GH를 보면은 G는 상수, H도 어떤 주어진 지점이니까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ho도 여기 밀도의 변화가 없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라든가 유체의 특징은 컴프레서빌리티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는 컴프레서블하죠. 어떤 피스톤에다 놓고서 피스톤에다 공기를 채우는 다음에 피스톤에다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유체는 부피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유체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압력의 변화, 이때 압력의 변화가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변화가 실제 압력의 변화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압력의 변화가 그냥 뭐 압력의 변화가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 바로 이거죠. 어떤 이제 이러한 여기는 입구가 작고요. 여기는 입구가 아주 이제 넓습니다. 요런 이제 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유체를 지금 이렇게 채웠어요. 유체를 채워서 이 안에 지금 이제 어떤 유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힘을 가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F1이라고 하는 이제 힘을 가했고요. 그리고 이때의 면적이 여기에서 이때 면적이 A1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D만큼 D1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요만큼 D1만큼 아래로 움직인 거에 대응돼 가지고 여기 아래로 요만큼 움직인 거에 대응돼서 얘가 이제 D2만큼 바깥쪽 여기서 이제 요만큼 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D0라고 합시다. D0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여기 피스톤에 지금 어떤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동차를 올려놓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그 면적이 A0, 단면적이.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중력이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이쪽으로 압력이 이제 F0만큼의 이제 압력이 작용하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압력이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압력은 답니 면적당 받는 힘, 얘가 이제 항상 일정하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지점하고 여기를 A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 지점에서의 A1분의 F1은
A0분의 F0가 되겠죠. 그래서 F1은 F0의 A0분의 A1 이렇게 될 것이고 F0가 바로 이제 얘가 mg A0분의 A1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가 F1이 상당히 작고 F2가 그러니까 F1의 A1이 상당히 작고요. A0가 상당히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A0분의 A1이 아주 작게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F1 오버 mg는 거의 1보다는 엄청 작기 때문에 요 F1에 가해주는 힘이 이 mg보다는 훨씬 더 작아진다는 거죠, 얘가. 예, 그래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이 무거운 mg만큼의 이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압계를 가지고서 자동차 그 펑크 났을 때 자동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요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늘이 찔리면 아프죠. 왜 바늘이 찔리면 아픈가? 이제 그것도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 파스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 바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같은 압력이 그 단면적 그 아주 작은 단면적 안에 다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힘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부피 여기 그 F1이 가해준 힘 때문에 움직인 그 부피를 보면은 이제 D1, A1 이렇게 될 건데 얘랑 D0, A0가 이제 같죠. 이제 그 얘기는 얘가 이제 D0는 D1에 A0분의 A1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A0, A1이 상당히 이제 A0에 비해서 작은 경우에를 보면은 얘가 이제 D0보다 D1 얘가 이제 굉장히 작아가지고 여기 그 힘의 입장으로 보면은 힘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아주 작은 힘으로 큰 무거운 물질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움직이는 거리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요 피스톤이 한 일이 같아야 되잖아요. 요 F1하고 F0가 가해주는 그 일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양 피스톤이 한 일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F1, D1이 될 것이고 얘가 F0, D0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F1이 지금 mg A0분의 A1, D1 이렇게 됐는데 F0는 여기 mg가 되고 D0가 바로 이제 D1, A0, A1 이렇게 돼서 이제 같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 피스톤이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 힘은 작은 힘으로도 이제 무거운 물질을 들 수는 있지만 이동 거리는 작아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원리와 이제 대응되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그 이제 알몸으로 뛰쳐나왔다는 그 일화 잘 아시죠? 이제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제 그거를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깨달은 건데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어떤 유체 속에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얘기 들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이 어떤 왕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세공들이 그 금을 자꾸 빼돌리고 이제 다른 이물질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왕관을 자꾸 만들고 금을 빼돌리니까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게 진짜로 된 순금으로 된 왕관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해봐라 이제 그런 거를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순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경우에 보면은 분명히 밀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밀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물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던 차에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어떤 원리냐?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그 물체가 잠긴 유체의 부피만큼 부력을 받는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어떤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유체 안에 있어요. 유체 안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유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원래 돌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돌멩이. 돌멩이가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돌멩이에 해당되는 여기 이 돌멩이가 여기가 그 지금 물이잖아요. 물.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 이제 물인데, 요게 물이 요만큼에 해당되는 중력 있죠. 물이 요만큼에 해당되는 중력만큼 얼마만큼 그러니까 물이 원래 중력을 이제 요만큼의 중력을 받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보이언시가 부력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보이언시, 이 부력을 받는다 하는 거죠. 위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실제로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원리인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어떤 단면적이 지금 A이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L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높이, 이거에 이제 잠긴 그 H만큼 지금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힘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이제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위로 올리는 힘은 여기서 PA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압력은 로지의 H 플러스 L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이제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 이거는 로지 H A만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차이가 생기겠죠. 참력이 생길 텐데, 그럼 이제 로지 H가 빼졌으니까 로지 L A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를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LA가 지금 부피예요, 부피. LA가 부피고요. 그 다음에 로가 이제 그 밀도기 때문에 얘가 바로 질량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요 질량인데 이때 로가 뭐냐면 이 물의 밀도거든요. 물의 밀도. 그래서 이거를 이 물의 유체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유체 질량. 그래서 요 위로 올리는 힘과 아래로 내리는 힘의 요 네트 포스, 이걸 우리가 부이언시라 그래가지고 B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FB 그 부력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 유체의 유체 질량은 로 V죠. 그래서 로지 V 얘가 이제 얘가 부력이 되는데 그 부력은 요 물체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이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는 그 부피만큼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의 밀도에다가 유체의 밀도입니다. 이게 유체의 밀도에다가 그 부피 그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이게 그 곱으로서 로지 V만큼 부력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젠플 한번 풀어보면요. 이제 빙산은 전체 부피 중에 몇 퍼센트가 나오는가? 전체 부피 중 수면 위로 몇 퍼센트가 보이는가? 첫 번째 이제 빙산의 부피를 V라고 합시다. 그리고 물속에 잠긴 부피, 물속에 잠긴 부피를 이제 VW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빙산이 그 물속에 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빙산의 무게랑 부력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빙산의 무게는 빙산의 밀도, 여기 로가 빙산의 밀도고요. 로 VG, 이게 이제 빙산의 무게가 되죠. 이제 그러면은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면 그만큼의 부피만큼 유체의 밀도가 거기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밀도, 이 물의 밀도, 그리고 물속에 잠긴 부피, 그리고 G.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이거 어떤 빙산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빙산에서 이 아래 물에 잠긴 이 부피를 여기만큼 물을 채우는 거죠. 물을 채웠을 때 그때 무게, 이제 그게 바로 요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제 VW 오버 V 이렇게 하면은 로 오버 로 W G가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이제 그 정확하게 1024kg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좀 작아가지고요. 917kg per 세제곱미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얘가 0.896, 이거는 89.6%죠. 그래서 89.6%가 물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면 위로는 이제 10.4%가 나온다는 얘기죠. 10.4%가 나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풍선이 있고요. 여기 열기구예요, 열기구.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어쨌든 이게 열기구입니다, 열기구. 그래서 열기구인데, 여기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경이, 이때 이 풍선의 이 반경이 10m. 이 10m인 풍선이고, 이 풍선의 내부 공기 밀도는 외부 공기 밀도가 지금 1.3kg per 세제곱미터인데, 이거의 70%, 75%, 0.75. 이제 75%가 된다고 하면, 이때의 첫 번째 이제 부력이 얼마인가 하는 거고, 이때 열기구의 질량이 500kg이라면 60kg인 사람이 몇 명 타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그 부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때 기체의 질량에다가 이제 여기 중력과 속도를 곱하는데, 이때 기체의 질량은 바로 외부 공기의 밀도, 여기 매질에서의 그 밀도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이제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부 공기는 지금 1.3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고요. 여기 곱하기 3분의 4 파이 10의 3승 세제곱미터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제곱. 이거 하면은 얘가 부력은 53.36kN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 네트포스, 이 부력이 지금 요거만큼의 그 부력을 받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중력을 받게 되죠, 얘가. 그래서 mg만큼의 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 됩니다. 일단 풍선에는
풍선에 그 공기의 질량이 있을 거고요. 풍선의 질량이 있죠. 그래서 이 풍선의 질량, 풍선 공기의 질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선 공기의 질량 M, 풍선 공기의 질량은 로 내부 공기에다가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실제 요 기체 요 외부 공기의 0.7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8톤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4.08톤이고 그래서 전체 질량은 풍선의 질량 여기 4080kg 플러스 기구의 질량이 500kg 그리고 사람의 질량 여기 계산하면 여기 84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질량 해서 그 사람의 질량 플러스 4584kg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트 포스 여기 알짜힘은 실제 mg 여기 사람 플러스 4584kg 얘가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니라 기구와 공기의 질량이죠. G 마이너스 FP 평형 상태인 경우에는 얘가 0이잖아요. 네트 포스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뜨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사람의 질량은 얘가 G분의 FB가 지금 53.36이죠. 그래서 53.36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그리고 마이너스 4584kg 이 되면 얘가 이제 860kg 정도를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60kg 사람으로 태우면 1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 14명까지 태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유체역학에서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꼭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정상유체 같은 경우에 정상유체는 그 압력은 rho GH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압력에 대한 정의를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토리첼리죠. 여기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봤죠. 빨대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컵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 컵에 물을 가득 담고 지금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제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뒤집어서 물속에다가 이렇게 물속에 뒤집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물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이제 더 이상 이 수면으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물이 이만큼 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실험을 여러분들 이제 그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건데 이제 이거는 바로 요만큼에 해당되는 그 압력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압력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러한 실험을 우리가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그 수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수은은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무거운 유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은을 가지고서 수은 유체에다가 아주 그 긴 관에다가 수은 액체를 넣은 다음에 이제 똑같이 수은 액체에 뒤집어 놓으면 여기에서 어떤 H만큼의 이 높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때를 우리가 바로 그걸 가지고서 기압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때 그 수은의 밀도는 수은의 밀도는
1.36 곱하기 10의 4승 kg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그리고 h 얘가 76cm 돼가지고요. 0.76m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돼서 이걸 바로 이제 일기압이라고 그러는 거죠. 1 ATM. 그래서 그 수은주 우리가 수은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온도에 대한 그때는 이제 온도에 대한 거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그 압력에 대한 그 단위를 이제 토리첼리가 그 정의를 일기압이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